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 오늘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나흘째 코스피 지수는 상승 흐름 펼치고 있고요. 우리 증시는 연중 고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탄력은 좀 많이 약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동안 지수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었던 외국인 투자가들 오늘 소폭이지만 매도로 돌아선 그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 움직임에 대해서 매수가 지속될 가능성은 크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을 매수를 이끌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불확실성 때문인데요. 유가의 반등, 또 중국발 중국발 금융 시장의 이 완화, 이 불확실성이 좀 많이 완화됐다는 점, 거기다가 통화정책회의, 각국의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그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외국인 투자가들 자극하는 그 요인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아직까지는 크지가 않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원화 강세가 추세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역시 불확실성을 뿜는 그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환차손에 대한 우려감도 크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주에는 FOMC나 BOJ 등 이 단기적인 또 이벤트가 또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또 외국인 투자가들의 움직임을 쉽게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그동안 외국인 투자가들 대형주 중심으로 사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은 또 주춤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200일선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지 그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역시 여기에 부딪히면서 음봉을 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시장의 방향은 위쪽인데 하지만 탄력은 많이 둔화되는 제한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번 주 증시 전문가들은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 바로 이런 모습 그대로 반영되면서 출발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10시 구간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정 캐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BOJ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내일부터 FOMC 회의가 열리면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FOMC 회의에서 비둘기파적인 내용이 나올지에 대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일단 빨간불로 시작을 했지만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 탄력을 점차 둔화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 코스피 지수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0.22% 상승하면서 1575.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상에는 보여지지 않고 있지만 200일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200일선은 오늘 장중에 터치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현재는 다소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분봉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네, 오늘 시가가 고가였습니다. 1980선을 회복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1985.9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장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장중에는 또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1970.7포인트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다시 올라오면서 1975.9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으로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오늘장 외국인의 매도세 나타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기관이 더 많이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551억 원 매도 우위고요. 외국인이 205억 원 팔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쪽에선 꾸준히 매수세 들어옵니다. 668억 원 매수 우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코스피 업종 확인해 보시죠. 오늘 상승하는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상승하는 쪽 보험입니다. 오늘 2.28%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생명의 탄력이 좋은 상황입니다. 금융이 1.75% 오르고요. 은행도 1.34% 상승합니다. 전기전자가 0.93% 거의 1% 가까이 오름세고요. 증권도 0.89%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락하는 업종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에서 가장 빠지는 쪽은 철강 금속입니다. 포스코가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2.12%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운수창고가 0.97% 밀리고요. 전기가스가 한국전력이 다시 약세로 전환을 하면서 밀리고 있습니다. 전기가스 0.96% 떨어지고요. 의료정밀이 0.72%, 비금속 광물이 0.65%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대체로 혼조세를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래도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 나가는데요. 삼성전자 현재 1.6% 오르면서 126만 9천 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한국전력,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모두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3인방 중에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 1.19% 하락한 25만 원에 거래가 되고요. 한국전력 오늘 반락하면서 1.2% 하락한 57,5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소폭 반등이고요. SK하이닉스 0.65% 하락, 기아차가 0.84% 상승합니다. 삼성생명 오늘 강하게 오릅니다. 3.69% 오르면서 11만 2,500원 거래되고요. LG화학이 1.35% 오르면서 30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의 특징적인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금융주들의 흐름 굉장히 양호합니다. 바로 ISA가 오늘부터 출시가 되는데요. 이에 따른 수혜주로 증권, 은행주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메리츠증권증권 탄력 좋습니다. 장 초반부터 가장 시세가 좋았던 종목이지만 현재는 탄력이 다소 떨어진 상황인데요. 1.36% 상승하면서 3,7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TB투자증권이 2%대 강세고요. SK증권이 2.54% 오르면서 1,2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과 하나투자증권도 지금 흐름이 좋은 상황인데요. 하나투자증권 거의 2% 가까이 오름세 보여줍니다. 지금 하나금융주의 탄력이 좋습니다. 4% 가까이 상승하면서 현재 23,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와 기업은행, 이 은행 쪽으로도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에 비해선 다소 밀리고 있지만 기업은행 현재 1.61% 오르면서 12,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ISA가 출시가 되면서 이 금융주들 오늘 굉장히 매기가 쏠려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증권가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 특징적인 내용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특징주는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오늘부터 이 증권사와 은행에서 이 ISA, 만능통장이라 부르는 이 ISA가 출시가 되면서 경쟁이 이제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성장에 대한 그 기대감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금융지주의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증권가의 또 관심이 더 높은 상태입니다. 증권가에서 오늘 많은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그 리포트 내용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부터 같이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리포트 KB투자증권입니다. 일회성 요인으로 부진한 실적 기록이라고 헤드라인 뽑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고요. 목표 주가 63,000원을 유지했습니다. 포인트 보겠습니다. 실적 부진의 주된 원인은 일회성 요인으로 구조적이진 않을 전망이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변화된 수익원을 바탕으로 업종 내 안정적인 실적 흐름이 전망이 된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 그림으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고객 예탁자산 계열사별 분류 이 표입니다. 한국금융지주의 4분기 연결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은 시장 컨센서스와 KB투자증권 추정치를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면서 실적 부진의 주된 원인은 거래대금 감소 등으로 인한 순수수료 손익이 부진한 가운데 해외 투자 PEF에서의 평가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한국금융지주의 4분기 부실적 부진은 성과급 지급과 평가 손실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서 구조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한국투자증권의 분기별 순수수료 손익입니다. 한국금융지주의 주가는 최근 3개월 14.2% 하락하면서 코스피를 15.4%포인트 하회하는 부진한 흐름을 기록했다면서 4분기 실적 부진과 거래대금 감소 그리고 상품 운용 환경의 변동성에 따른 이익 우려 등이 주가 부진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4분기 실적 부진, 영업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서 2016년과 2017년 순이익 전망치를 각각 7.3%, 5.5% 하향 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국금융지주의 4분기 실적은 부진했으나 이는 일시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하면서 다변화된 수익원을 바탕으로 업종 내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교보증권입니다. 아쉬운 4분기 하지만 수익원은 더욱 다양해지는 중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고요. 목표 주가 72,000원을 유지했습니다. 포인트 보겠습니다.
2015년 4분기 실적, 당사 추정치와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다. 그리고 다양한 이익 원천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어서 잠재적인 성장성이 가장 큰 회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분기별 실적입니다. 한국금융지주의 4분기 실적은 당사 추정치와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다면서 당분기 실적 부진의 원인은 자회사 이익 규모 축소, 그리고 한투증권의 성과급 비용 인식 130억 원, 그리고 싱가포르에 설립된 헤지펀드 및 PEF 운용사 키아라 캐피탈 평가 손실 300억 원을 반영해서 그래서 이렇게 발표가 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살펴보지요. 순영업 수익 구성 비율인데요. 한국금융지주의 특징은 증권의 실적 변동성을 나머지 자회사가 보완해준다는 점인데, 하지만 당분기는 이례적으로 증권과 나머지 자회사의 이익이 모두 부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회사의 장기적인 방향성은 전술한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고 판단되며 2016년 1월 새로운 자회사의 편입, 그리고 연말 인터넷은행 진출 예정 등 다양한 이익 원천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어서 잠재적인 성장성이 가장 큰 회사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PBR 0.71배로 하방 경직성이 존재한다면서 업종 내 최선호주를 유지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세 번째 리포트 살펴보죠.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자회사 이익 환입으로 아쉬운 실적이라고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고요. 목표 주가 76,000원을 유지했습니다. 포인트 보겠습니다. 2015년 4분기 순이익은 34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사업 포트폴리오는 점점 다각화되고 있고 시황에 대한 변동성도 점차 낮아질 전망이다라고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예탁자산 추이 그림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계속적으로 증가 중인 걸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3분기 한국금융지주의 순이익은 34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이는 시장 컨센서스 709억 원을 큰 폭으로 하회하는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금융지주는 한국투자증권, 투자신탁운용, 밸류자산운용, 투자파트너스, 저축은행, 투자캐피탈 등 다양한 자회사를 보유하여서 타사보다 상대적으로 시황에 대한 변동성이 낮고 또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현재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에 속해 있으며 향후 인터넷 뱅킹 사업이 본격화되면 사업 포트폴리오는 더욱 다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금융상품 잔고 추이를 보고 계시죠? 잔고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인 걸 역시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는데요.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 구간이라는 판단 때문이라면서 다양한 자회사 이 성장을 바탕으로 타 증권사보다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현대증권 M&A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다면서 한국금융지주는 유상증자 없이 기존 자금을 활용해서 현대증권 M&A에 참여하는 것이며 아직 정해진 게 하나도 없으나 인수를 가정할 때 주가 희석에 대한 우려도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 살펴봤는데요.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주가는 오늘 하루 만에 반등권 1.03%가 상승한 44,200원 선, 44,2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주가는 지난 가을 이후에 저점을 많이 낮추면서 흘러내린 그 상태고요. 다만 지난달에 저점을 형성한 후에 반등 구간에 있지만 지금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스탠스가 많이 엇갈립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는 여전히 큰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일단 증권가에서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부진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일시적인 그 요인에 의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변화된 그 수익원을 바탕으로 앞으로 안정적인 실적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일단 긍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내놓으면서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증권 M&A 같은 경우도 우려가 크지 않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목표 주가 7만 원 선 위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로 한국금융지주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장의 움직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현정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코스닥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690선을 회복하면서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 확인해 보시죠.
현재 0.66% 오르면서 694.7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200일선 근처에서 지수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 분봉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장 역시 시가가 고가였습니다. 696.11포인트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후 코스피에 대비해선 그래도 견조한 흐름 보여줬지만 상승 탄력이 소폭으로 좀 둔화된 상황입니다. 현재 다소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693.5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은 장 초반에 비해서 좀 더 매도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55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요. 외국인은 97억 원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쪽에선 146억 원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자, 그럼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혼조세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코데즈 컴바인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총 3위권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코데즈 컴바인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3포인트 정도 영향을 주는 모습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도 현재 1.52% 올라가면서 106,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0.72% 소폭 오르고요. 말씀드린 대로 코데즈 컴바인 상한가 기록하면서 116,3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서 소폭 오름세고요. CJENM 1.59%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위부터 5위는 오르고 있지만 6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메디톡스가 1.44% 떨어지면서 46만 4,200원 기록하고요. 바이로메드가 장 초반부터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2.01% 빠지면서 15만 6천 원, 그리고 로엔이 2.6% 하락하면서 8만 6,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의 특징적인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이세돌 구단과 또 알파고의 대국이 계속 있었죠. 지금 알파고가 3승을 하면서 인공지능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주말에 있었던 대국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승리를 하면서 인공지능 주가들이 지금 다시 급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죠. AD칩스 12.5%까지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떠올랐던 종목인데 지금 이세돌 구단이 1승을 하면서 지금 다시 약세 흐름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2,6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역시 로봇주들도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유진 로봇 2.57% 약세고요. DST 로봇이 8.76% 거의 9.08%까지 빠지면서 5,710원에 거래됩니다. 우리기술도 6.56% 하락한 798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의 또 다른 특징적인 종목군 살펴보시죠. 전기차 관련주 지난주 후반부터 매기가 조금씩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장 연일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2차 전지 쪽 또 전기차 관련주 쪽 오늘장 흐름 양호합니다. 주가 흐름 살펴보시죠. PNE솔루션 3.19% 오르면서 8,4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1.69% 오른 12,000원 거래되고요. 코디에스 흐름 좋습니다. 5.49% 상승한 4,23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신 EDP, LNF, 코다코, 우리산업홀딩스 모두 1% 내외로 상승세 보여주는데요. 상신 EDP가 지금 2% 가까이 상승하면서 3,71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선물 시장 상황 살펴보시죠. 선물 6월물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0.1% 소폭 오른 243.8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선물 6월물 수급 확인해 보시면요.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479계약, 개인이 172계약 매도합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선 938계약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